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월가 변동성 장세 베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월가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래서 어디에 베팅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메이저의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많이 보는 게 파생시장이거든요. 파생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풋, 콜 베팅 이런 포지션들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빅스, 변동성 지수 이 흐름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만 그나마 좀 간접적으로 메이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한 중순쯤 9월달과 10월달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그 변동성 장세 제가 이야기를 언급을 해드렸었잖아요. 월가에서도 미국 대선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둘 중 누구 하나 완벽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숫자로만 판단을 해야겠죠.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뭐 월가에서는 박빙 승부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박빙 승부라는 게 좀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결국 불확실성이 높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결국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이 뭐 조 바이든이 유력하다 또는 트럼프가 유력하다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상이 되니까. 예상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정치 흐름, 국제 정세, 그리고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바뀐다, 그러면 정책 흐름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장의 그 주도주들 이런 흐름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뭐 이제 리스크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월가의 베팅 상황을 보자면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연말 증시 대혼란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옵션만 보더라도 10월물 현재 기준 외국인 입장에서는 풋 우위입니다.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입니다. 현재 기준. 그래서 이게 과연 10월 달에 그냥 끝날 거냐? 아닙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번 선거 자체가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11월 3일 우리가 미국의 대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선거인단 선출이거든요. 사실상 선거인단 선출에서 승부가 나면 거의 그걸로 이제 끝나요. 대부분. 근데 이번만큼은 11월 선거인단 선출 외에도 12월 대선, 그러니까 마지막 뚜껑까지 다 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나와 있는 빅스 선물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지금 10월물 가격보다 11월물 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 뜻은 10월 달보다 11월 달이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옵션 시장은 선거인단 선거 바로 전날인 11월 4일, 바로 다음 날이죠. 선거 바로 다음 날인 11월 4일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그 당일 하루에만 약 2.8%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빅스 선물 차트를 분석을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미래에 가까이 가게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11월 4일 당일 하루에만
S&P 500 지수가 2.8% 정도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놨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그 빅스 차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빅스 선물이 11월 계약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월 계약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간다는 뜻,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10월 가격보다 11월 가격이 더 높다라는 뜻은 변동성이 10월보다 11월물 기간이 더 크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통상 한 달 단위로 만기가 구분이 되는데 만기가 서로 다른 선물 간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이건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걸 좀 기간으로 따지면 11월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11월 중순 정도까지 기간이거든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게 11월물입니다. 근데 지금 기간은 이제 10월물이죠. 지금 기간은 이미 10월물인데 10월물은 10월 중순쯤에 끝나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변동성보다 앞으로 10월 이후, 10월 중순 이후에 변동성이 더 커질 거다라고 지금 빅스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 투자자들. 오는 12월 18일까지 대선 리스크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투표 산정 지연. 왜냐면 이번에 우편 투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 가능성 때문.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반대 측에서 불복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지금 월가에서 보고 있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미국 대선 시스템과 직접 선거와 간접 선거 방식을 섞어놓은 듯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다. 미국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11월 3일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선거인단 선출 외에도 이제 세이프 하브라고 해서 12월 8일 그리고 실제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4일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고 우편 투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만큼 좀 많이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일단 12월 8일 세이프 하버라는 이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놨는데 세이프 하버란 각 주마다 대표 선거인들이 선거인단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지지 후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 대선에서는 세이프 하버 엿새 후인 12월 14일에 실제 대선 투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변동성 자체가 12월 말까지도 12월 달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2월 달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 정치적인 이슈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11월 중순 안으로 변동성에 대한 이런 문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이 변동성 장세는 11월 달 중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 정치적인 문제들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배제된 것은 2차 팬데믹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2차 팬데믹이 다 시작이 되면서 이제 봉쇄 조치를 다시 하고 있죠.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북반구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올해 10월 달 정도부터 될 거예요. 환절기부터. 그래서 쭉 초겨울까지 이어질 텐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은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도 블랙스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제외해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 리스크 관련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11월 달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지금 시나리오를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금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감세 유지될 거고 규제 완화 계속 할 거고 그리고 현재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모두 차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감세 사라지고요. 오히려 증세 문제가 나오게 되고 금융 규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적인 큰 흐름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좀 좋은 것들은 전방위적인 이 무역 전쟁 이것이 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상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양책 규모로만 봤을 때는 트럼프 정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월가 입장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1번 시나리오나 2번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지금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악관과 상원을 같은 당에서 다 차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책적인 혼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쁜 시나리오.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경우. 반대로 민주당이 백악관을 차지하는데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책적인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올해 미 대선 자체가 우편 투표로 이루어질 공산이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나긴 나더라도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이게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대선 불복론. 그래서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든지 간에 이거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 그러면 이 대선 불복론에 대해서는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사항으로 체크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상으로 보면은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도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상 팩트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무리하게 이제 실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상태에서 이제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